너무 다가서도 아름답지 않고 너무 떨어져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아름다움은 대상과의 딱 알맞은 거리에서만 존재한다. 좋은 경치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와 경치와의 어떤 간격에서만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 제목이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명리학자 김태규 작가가 쓴 책인데요. 사람과 인생,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꽤 많은 양의 그림이 실려 있어요. 이 그림도 작가가 직접 그렸다고 해요.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자연의 순환, 인생의 순환에 대한 작가의 관찰과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뭔가 여유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은 느끼고 의식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천천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호흡과 같지 않을까요? 내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혹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지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고르면서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내 속도에 맞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느꼈던 그 여유로움이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되어가는 대로 산다는 것. 되어가는 대로 살라. 이는 내가 운명에 숨겨진 이치에 대해 45년에 걸쳐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면 피동적 혹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선입견일 뿐 수동적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름의 어떤 뜻을 품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산으로 사냥을 떠난 포수가 있다고 하자. 당초 생각은 노루를 몇 마리 잡아올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호랑이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호랑이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설의 포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온 산을 다 돌아다녔지만 허탕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노루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아 대박이 날 수도, 아니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포수의 삶이다. 물론 당초 뜻대로 노루를 서너 마리 잡아서 기분 좋게 소기의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초 목표는 노루였지만 결과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빈손 맹탕이 될 수도 있으며 소기의 목표대로 노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경우의 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갑자기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노루 사냥은 시작도 못 해보고 산 아래 주막에서 며칠 쉬게 되었다고 하자.
아, 재수없어. 왜 갑자기 발목이 이렇게 된다니 하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정대로 산에 들어갔다면 영락없이 잃었을 목숨 아닌가. 인생에서 경우의 수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선다. 실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뜻을 품고 노력을 하되 마음 한편으론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아는 사람은 없다. 살다 보면 부침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잘 되다가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졌다가도 잘 풀린다. 이는 운의 단기 사이클, 즉 60개월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이다. 하지만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큰 역경에 처해서 장기간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때를 겪게 된다. 물론 이 역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야 있지만 말이다. 이는 60년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 때문이다. 바다에는 해류가 있는데 이는 주로 바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흐름, 즉 물의 윗부분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표층 해류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해류도 존재한다. 대양의 해저 밑바닥에서 바닷물의 밀도에 의해 생겨나는 심층 해류이다. 심층 해류는 대단히 느리게 움직여가는데 학자들은 이를 심층 순환이라 부른다.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과 더불어 지구상의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 에너지 교류를 통해 전 지구 차원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한다. 5년에 걸친 단기 운세 순환을 표층 해류라 한다면 60년에 걸친 순환은 일종의 심층 순환인 셈이다. 심층 순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는 60년에 걸친 장기적 운의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인이 모르는 것과 같다. 15년에 걸친 길고 긴 역경의 때 60년에 걸친 운의 순환에서 운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30년에 걸쳐 유입되는 과정이라 하겠고 운세가 하강한다는 것은 반대로 30년에 걸쳐 에너지가 유출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오늘 글에서는 60년에 걸친 장기 운세 순환에 있어 에너지가 거의 다 빠져나간 마무리 시기,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바닥을 치고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초입 부분의 시기를 다룬다. 바로 이때가 삶의 진정한 역경의 시기이다. 그 기간은 엄격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다. 에너지 유출의 마지막 기간 7.5년, 다시 유입이 시작되면 그로부터 다시 7.5년의 기간, 합하면 15년의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길고 험한 역경의 때를 이룬다. 운세의 하강과 상승을 에너지의 유출과 유입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법이며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운세 순환을 한 해 사시사철에 비유하는 것이다. 운세 하강의 마지막 국면은 양력으로 12월 20일경의 동지로부터 2월 4일경의 입춘에 이르는 1.5개월이고 상승 초기의 힘든 국면은 2월 4일의 입춘으로부터 3월 22일경의 춘분에 이르는 1.5개월이다. 이처럼 역경의 기간은 15년이라 했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10년의 시기야말로 역경 중의 역경의 시기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긴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최소한 10년의 기간은 암흑기, 이른바 흑역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 암흑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 하겠지만 그 기간에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는 인생 중년에 암 등의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등진 적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흑역사의 세월을 잘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정말 무수히 기억한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 나 역시 인생의 암흑기를 거쳤다. 그리고 그간 무수히 많은 간접 경험과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역경의 시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잘 벗어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에 이르길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에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순 없다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원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방법론은 없다는 말이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 왜 우리는 늘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피겨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많지 않다. 다만 어떤 순간을 기다렸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선수 생활 17, 18년 중에서 힘겨웠던 기억이 80에서 90%였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그간의 소회이다. 절로 입가에 미소가 그려진다. 그래, 세월이 좋아도 고생이고 세월이 나빠도 고생이란 생각. 흔히 사람들은 좋은 운세를 맞이하면 즐겁고 편안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라, 김연아는 선수 생활 내내 대부분이 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인 것이 우리의 삶이다. 행복했던 기억 혹은 추억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운이 좋을 땐 고생을 하지만 성취와 보람이 따르고 운이 좋지 않을 땐 나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운과 관계없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삶은 이처럼 늘 고생이고 그래서 힘들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이니 이를 두고 나는 고생이라 부른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이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다만 운이 받쳐주면 덜어 성취하기도 하지만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데 그 또한 별반 차이도 없는 것이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정말이지 삽시간에 손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실상이다. 적당히 욕망하면 적당히 고생한다. 욕망은 미망과 무명에서 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불길도 사그라지고 이에 고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이다. 젊은 시절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실로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도 먹은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살아보니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승산 없는 게임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속을 떠나 수도하면서 살면 모를까 세간살이 하면서 욕망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묵은 생각 맵다는 말처럼 나도 이젠 터무니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
산전과 수전을 두루 겪어본 터라 그렇다. 그래서 정한 방침이 있다. 욕망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정을 보면서 살아가기로. 아무튼 욕망은 정말 불길과도 같아서 그냥 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성질이 아주 더러운 놈이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아주 거친 놈이 바로 욕망이다. 그런 성질 사나운 욕망이기에 살살 다루기로 한 것이다. 물러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론 밀어보기도 하면서 욕망과 끊임없이 흥정해 가면서 살기로 했다. 욕망과 적절히 타협할 수 있다면 고생도 적당히 할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욕망을 모조리 박멸하거나 모조리 내려놓을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나 호호당이 수십 년간 강호해서 무수한 실전을 통해 연마한 기술이고 비기이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듯 삶의 공화국에선 고생을 적당히 치르고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가끔씩 왜 이리 세금이 많은가 하며 데모 좀 해도 물론 무방하다. 김연아의 말처럼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이니 따라서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는 이 명제는 참이고 적당히 욕망하면 적당히 고생한다는 말도 참이다. 그렇다면 적당히 욕망하는 방법 혹은 요령은 무엇일까? 내친김에 마저 얘기해보자. 욕망하다가 그 결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욕망을 조금 줄여보고 욕망해도 그에 따른 고생이 그런대로 견딜만 하면 좀 더 밀어붙여 보는 것이다. 먹히면 밀어붙이고 안 먹히면 발을 빼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진 욕망의 양은 없기 때문이다. 고생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고생도 저마다 무수한 맛이 존재한다. 천차만별이다. 신맛, 쓴맛, 매운맛 등을 기본으로 몇 가지 맛과 향이 섞여서 무한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고생이다. 심지어는 그 사이에 간간히 단맛마저도 나는 것이 고생이다. 그렇기에 좋은 운이라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쁜 운이라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운마다 인생의 계절마다 고생의 종목이 다를 뿐이라 말하면 너무 시니컬한가? 욕망과 싸우지 말기를. 물론 싸워봐도 괜찮다. 나중에 절로 그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에 욕망과 타협해가면서 살면 고생도 적당히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생하기가 정말 싫다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너무 걱정할 일 아니라는 것. 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욕망도 없고 고생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삶은 욕망이고 고생이다. 또 말하면 고생은 살아있는 자만의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것이다. 세월은 그냥 흐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한 해를 경영해 온 것은 사실이며 비록 호구지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그 또한 한 해의 경영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세월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세월이나 시간도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 물론 그 의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커지고 뭉쳐서 어느 날 문득 당신의 가슴 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살아날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어쩌면 그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던 그 시간과 세월이야말로 삶에 있어 더없이 행복한 시절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 해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또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 그리하여 지나간 세월의 무게를 확연히 느낄 무렵이면 당신은 언 나이 50주를 넘어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륜이란 말은 나이 50을 넘어선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아주 특이한 느낌이다. 왜 특이한 느낌이라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등 뒤로 언뜻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죽음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닐지라도 죽음을 이따금씩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이가 되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는 일에 무심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이다. 어떤 이가 내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참 헛된 세월 보냈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에 나는 헛되다고 느낀 세월이 과연 정말 헛되기만 한 것일까요? 하고 반문했다. 한 번은 어떤 이가 술자리에서 조금은 처연한 표정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에게 잔을 권한 적이 있다. 이에 나 또한 취기를 섞어서 답했다. 다 흘러가고 마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어떤 것에서 그나마 건질 것이 있겠냐고. 지나간 세월이 헛되다 느꼈다면 이제부터라도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것이고 헛된 것으로 치부한 세월 또한 취할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만 한다고 여긴다면 그 안에서 건질 건더기가 있기는 하겠는가? 세상 살다 보면 특별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날, 이거야말로 뜻깊다 싶은 날은 며칠 없다. 빛나는 승리의 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세월은 하고픈 일을 하기보다는 내키지 않아도 밥 벌어 먹기 위한 시간들로 채워진다. 다시 말해서 생업이란 것에 시간 다 들어간다. 그렇기에 순간순간이 구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이다. 또 그렇기에 삶이란 구차하고 너저분한 것이며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면 그 어떤 천하미인도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삶이 그저 다 흘러가 버리고 다 헛되기만 한 것인가를. 달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거나 뾰족한 수를 낼 도리가 없어 별 무신통한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나마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쓸만한 건더기를 건져낼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어떤 물건을 오래 써서 낡고 남루하고 누추해 보여도 잘 살펴보면 재활용 가능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듯 우리 모두 미래의 아름다운 꿈만을 꾸면서 오늘의 시간을 의미 없다, 헛되다 여기면서 마냥 보내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글에서 보니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자신이 훗날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과 기대를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좋은 날이 미래에 있을 거란 기대가 있다 해서 눈앞의 시간을 의미 없고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라 치부하기엔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의 삶이 남루하고 구차하다면 미래의 삶 또한 그럴 것이란 생각. 설령 나중에 부자가 된다 해도 역시 남루하고 구차할 것이란 생각도 한다. 돈 많이 벌었다 한들 다 늙고 나면 그 돈으로 쓸 때라곤 비싼 건강관리밖에 더 하겠는가 싶은 것이다. 삶이란 뒤돌아봤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책에서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다. 희망을 품다 보면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최후의 시간이 오면 더 이상 희망도 없어라. 막연한 희망만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삶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시에 담겨 있다. 살다 보면 때론 대단히 격할 정도로 좋은 일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나 감격스러운 경사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덤덤해지고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잊힌다. 기쁨의 날이 기억되긴 해도 기쁨의 알맹이는 금방 빛을 잃고 퇴화하며 심지어 없음, 즉 무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새로운 그리고 막연한 희망과 꿈을 갖는다. 하지만 희망이나 꿈은 눈앞의 일도 아니요 현실도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그저 막연한 미래의 것이다. 미래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 즉 눈앞의 시간뿐이다. 그런데 눈앞의 시간이 힘들고 시시하다 해서 외면하고 의미 없게 여겨버리면 결국 삶 전체가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키르케고르는 삶이란 뒤돌아봤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란 순간순간의 이어짐이고 연속일 뿐 거기에 스토리는 없다. 스토리란 기승전결의 구조로서 결말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늘 진행형이어서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점심시간까진 좋던 하루가 저녁에 들어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 날이면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끊임없는 진행형이 바로 현재인 까닭이다. 그러니 좋은 시절은 없다.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좋았다거나 좋은 시절이었구나 하는 것은 있어도 지금 현재가 좋은 시절이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순간순간의 연속체일 뿐이기에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시절은 없고 좋았던 시절만 있을 수 있다. 좋았던 시절이란 결국 현재와 비교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미래 역시 없다. 일단 미래는 오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미래가 먼 과거의 일이 될 때만이 좋은 시절이었구나 혹은 나쁜 시절이었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으니 그렇다. 그러니 좋았던 시절만이 가능하다. 그때가 호시절이었지 하는 과거적 사건만이 가능하다. 과거만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순간의 연속적인 과정이니 흐름의 와중에 있는 자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계절, 운명의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